번째 경기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경기입니다. 메이저 대회에서 루마니아는 굉장히 낯선 팀이지만 루마니아는 이번 유로에선 I조에서 6승 4무 0패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스위스를 누르고 1위를 본선 진출에 성공한 팀입니다. 또한 예선 10경기 무패를 기록하는 동안 루마니아의 수비는 단 5골밖에 실점하지 않는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스타급 선수는 없지만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인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유로 우승팀과 준우승팀 이탈리아와 잉글랜드가 포함된 유로 예선 C조에서 이탈리아에게 승자승에 밀려 3위를 기록하며 종선 직행 티켓을 따내는 데에는 실패했으나 플레이오프를 거친 끝에 본선 진출에 성공하며 4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대회에서 역대급 황금체대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스쿼드가 강력해진 모습인데요. 지난 시즌 나리가 득점왕 아르템 도구비크와 지로나 도통을 이끈 비토로 치앙코우 그리고 미하일로 부드릭 등 빅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직전 유로 2020에선 잉글랜드에게 0대4 대패를 당하며 8강에서 탈락하긴 했으나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이번 유로 2024에서의 기대감을 키워놓은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예선에서 약간의 삐걱거림이 있었지만 지난 대회 우승팀과 준우승팀을 상대로도 크게 밀리는 부분이 없다고 느껴졌고 예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루마니아이지만 본선 무대에서 경험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 생각되기에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벨기에와 슬로바키아의 경기입니다. 벨기에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피파 랭킹 1위로 찍던 시절에 비하면 에덴 아자르 같은 선수들이 은퇴했고 케빈 데브라이너나 로멜루 루카쿠 같은 선수들의 전성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은 아쉬우나 여전히 강력한 팀임에는 분명합니다. 물론 피파 랭킹 1위를 찍었던 황금세대에서도 우승에는 실패했었고 이번 대회에서도 벨기에의 우승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유럽에서 손꼽히는 강팀임에는 분명하며 2조에서 토너먼트 진출이 가장 높은 팀임에는 확실하죠. 폴리 감독을 겸직하고 있는 프란체스코 칼초나 감독이 이끌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유로 예선 제2조에서 2위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으며 유로 대회에서 3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하는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밀란 슈코니니아로와 르보트카 등 현역 뒷리거들이 있지만 본선 무대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며 이번 매치업에서 벨기에의 벽을 금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이 매치업에서 가장 한라인이 될 것 같은 포지션은 벨기에 기준으로 제르미 도쿠와 케빈 데브라이너가 있는 왼쪽 측면인데 슬로바키아가 두 맨시티 듀오를 맡기에는 매우 버겁다고 생각되는 것이 제레미 도코의 1대1 능력은 지난 시즌 맨시티 이적 이후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전체적인 의도로 1대1 돌파 시도 횟수가 매우 많았었고 쟁쟁한 팀들을 상대로도 충분히 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제레미 도코를 막아야 할 슬로바키아의 수비수는 헤르타 베를린의 레전드 페테르 페카리크인데 37세의 나이고 선수로서 황혼기의 나이이고 후속 클럽인 헤르타 베를린에서 최근 2시즌간 출전 시간이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레미 도쿠 같은 유형의 테크닉이 뛰어난 드리블러들은 소위 얘기하는 양악에 매우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덕대의 지원을 받는 도쿠라면 슬로바키아로서는 인기가 매우 까다로울 것입니다. 도쿠의 드리블이 긁힐 경우 저는 벨기에가 슬로바키아 수비를 손쉽게 무너뜨릴 것이라 생각되며 그 가능성이 역시 높다고 생각되기에 벨기에의 마이너스 1.1 득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싹간점 경기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경기입니다. 랄프 랑닉 감독이 이끌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유로 예선 F조에서 2위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으며 3회 연속 유로 본선 무대 진출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스쿼드는 대부분 빅리그 선수들로 특히 옆나라 독일의 분데스리가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꽤나 괜찮지만 이번 유로 대회를 앞두고 주장 다비드 알라바와 칸나이지치 그리고 슐라거가 부상으로 이탈한 적은 상당히 아쉬운 전력 손실입니다. 오스트리아는 2000년도 이후 치른 메이저 대회에서 성적은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으며 오스트리아가 유로 대회에서 기록한 최고 성적은 지난 유로 2020에서 기록한 16강 진출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9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하고 있는 프랑스는 현재 피파 랭킹 2위에 빛나는 팀이며 유로 대회에서 2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을 기록한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올리비에 지루는 프랑스 엔트리에 포함되었고 최근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었지만 이제 37세의 나이로 접어든 지루는 이번 대회에서 출전 시간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프랑스 대표팀을 이끌며 12년간 장기 집권하며 최근 4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3번의 결승전 진출에 성공시킨 디디에 데샹 감독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치르는 경기들에서 지루를 대신하여 마르쿠스 티랑을 자주 출전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트리아의 랄프 랑닉 감독은 데겐프로스로 대표되는 감독으로 토마스 투엘이나 율리안 나겔스만 같은 독일 출신의 감독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축구를 보면 강한 압박 전술로 대표되는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축구에서는 상대적인 약팀들도 적절한 압박 전술을 사용하지만 과도한 전방 압박은 낙날의 검 같은 전술이기 때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프랑스의 경우 우스만 담벨레와 킬리안 은바페라는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는 공격수들을 보유한 팀이며 오스트리아의 압박을 볶아낸다면 프랑스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지니는 승포 공격수들을 습관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난 경기들을 돌아봤을 때 랄프 랑닉 감독의 전술은 상대적인 약팀들을 상대로는 꽤나 잘 통하는 편이었지만 상대적인 강팀들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모습들이 많았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